함수의 극한. 함수의 극한. 이게 극한이 뭐냐면 이 함수라는 게 정의역이 있고, 그죠? 정의역을 대입을 정의역에 이제 어떤 값을 이 함수에 대입을 하면 치역이 생기지. 근데 이거 뒤에다 놔두고 줌을 당겨서 찍으면 안 돼, 안 돼. 그게 소리가 더 잘 들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소리 무조건 잘 들려. 마이크 꼈잖아. 근데 잡음 하나도 안 들려. 여기서 칠판 하나도 아, 안 들리고요. 옆에 한 여기 중이 아무튼. 그래서 이 정의역을 우리가 보통 x라고 하고 이 치역을 y라고 하잖아, 그지? y 중에서도 이제 x 값을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값. 그러면은 이 극한이라는 게 그런 거지. 이제 극한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x가 어딘가로 가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x는 a가 될 수 없어요. a가 될 수는 없지만 a를 향해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x가 1로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여기 어딘가 1이 있잖아. 수직선 상에. 그러면은 0.9, 0.99 이렇게 해가지고 1로 가까이 가는 거야. 0.9999 막 해가지고 한없이 1로 가는 거라고. 이거 1이 아니야. 어쨌거나 1은 아니잖아, 그지? 1에 가까이 가는 수지. 그래서 이 x가 1로 간다는, 이게 이제 보통 x가 1로 갈 때 이렇게 읽어주는데, x가 1로 간다는 건 이런 식으로 x가 0.9, 0.99, 뭐 0.99999 해가지고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지. 그런 뜻을 얘기하는 거야. 1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근데 물론 이쪽으로 갈 수도 이쪽으로 해서 1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이쪽으로 해서 1로 갈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1.01, 1.001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로 갈 수도 있겠지. 이렇게 x가 1에 가까워진다라고 해. 이거를 x가 1에 가까이 갈 때, x가 1에 가까이 갈 때 y는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죠. 괜찮아. x가 1을 향해서 가까이 갈 때 y 값은 어떤 값이 된다가 아니라 되는 건 아니야. 알았죠? 절대 되는 게 아니야. 가까이 가는 거지. 이 진짜 중요한 거야. 극한에서 y 값은, 그러니까 이 극한이라는 게 x가 a로 갈 때 y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가까이 가는가, 가야 가는 간다가 아니라 가고 있는가. 이 말 차이 되게 중요한 건데, 뭔 말인지 알지? y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이게 국어에서 이런 걸 뭐라 그래? 나도 몰라. 이 말 왜? 그러니까 극한이라는 건 이게 딱 우리가 이 값이 된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상하는 값이야. 예상, 뭐 예측. x가 이렇게 해서 1에 가까이 가면 y 값은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가까워지겠구나라고 예측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극한은 어떤 값이라고 딱 정해지는 게 아니라 예상 또는 예측되는 값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걸 극한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기호로는 이렇게 써. 리미트, 극한 기호야. x가 1로 갈 때, 그러니까 x가 1을 향해서 가까이 갈 때, 1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거야. 그때 이 함수, 그러니까 이거는 1차 함수잖아, 그죠? 이 1차 함수는 어느 값에 가까워지는가?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지. 1에. 그럼 이 값은 어디에 가까워져? 당연히 2에 가까워지죠. 그지? 그래서 는 2라고 쓰는 거야. 선생님 아까는 2가 아니라 2에 가까이 간다면서 왜 는이라고 씁니까? 이 기호 때문에 그래. 이 기호가 그런 표현들을 함축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이 리미트라는 기호 자체가 리미트 해서 2가 나왔잖아? 그러면 2가 된다는 게 아니라 2에 가까이 간다는 뜻이야. 알았죠? 뜻. 이 리미트라는 기호 안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극한 기호라 그러지. 예를 들어서 봐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요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 있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x가 2로 가까이 가는데 그럼 이 함수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겠는가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은 x가 2로 가면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0이 돼? 0으로 가. 안 되지. 그러니까 상관은 없는 거야. 우리가 분수에서 분모가 0인 수는 정의되지 않지. 선생님 분모가 0인데 이걸 어떻게 계산합니까? 0이 되는 게 아니잖아. 0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계산을 할 수가 있어. 리미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약분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x가 2로 가까이 가면 어디로 가겠어? 4로 가까이 가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걸 함수의 극한이라 그래요. 극한. 그래서 그리고 봐봐, 이런 식으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1 이런 건 어떻게 되겠어? 극한이라고 해서 항상 이렇게 이제 그 극한 값이 존재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야.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경우가 생기겠지. 얘 같은 경우는 x가 1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분모가 어디를 향해서 가? 분모가 0을 향해서 가죠. 그리고 아니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자. 이런 함수를 무슨 함수라 그래? 유리함수 배웠죠? 점근선 1 그치? 그 다음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럼 x가 2를 향해서 가잖아. 근데 여기가 1이란 말이야. x가 이렇게 2를 향해서 가자고.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럼 x가 여기면 y값은 여기고, 그지? x가 여기면 y값이 여기고, 여기면 여기고, x가 1에 점차 가까이 가면 갈수록 y값은 어떻게 돼? 밑으로 쭉쭉 내려가죠, 그치? 계속 내려가지, 계속. 그지? 이런 거를 마이너스 무한대라 그래요. 마이너스 쪽으로 한없이 커진다.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읽어, 무한대. 그럼 만약에 x가 이렇게 가봐,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한없이 커지겠지. 이런 거를 이제 무한대라고 해.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나 무한대는, 얘는 이제 무한대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일 수도 있겠죠. 어느 쪽에서 가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해야 안 해. 이건 값이 아니야. 기호야, 그냥 기호.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럴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할 때를 우리가 수렴한다고 하고, 수렴. 이런 거를 발산한다 그래요. 수투에서는 이런 뭐 수렴과 발산을 크게 나누진 않지만, 이건 이제 미적분가면 하는 거야, 미적분가면. 미적분에서도 이 리미트 극한을 또 하거든. 그래서 이 그 함수의 극한을 구할 때, 이렇게 극한값이 존재할 때를 수렴한다고 하고, 존재하지 않을 때를 발산한다고 한다. 알았죠? 그래서 함수의 극한이라고 해서 항상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무튼 정리하면은 이 함수의 극한은 뭐 하는 거다? 어디로 가까이 가는가를 예측해서 그 예측되는 값을 쓰는 거야. 알았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함수의 극한을 한마디로 정리해라 그러면은 예측이죠, 예측. x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 y값이 어느 값에 가까이 갈 것 같은가로 예측해 보면 돼. 그 예측이 돼서 나오는 그 값을 극한값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네가 극한 문제 풀 때 이제 나중에 이제 쉬운 문제 같은 건 뭐 쉽게 풀겠지만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생각을 해봐. x가 1로 가?
그럼 x가 1에 가까이 가는데 지금 현재 x 값이 뭐 0.9? 뭐 이런 식으로. 그럼 y 값이 얼마가 될 것 같은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예측되는 값이 나오거든? 뭐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잘 모를 테니까 나중에 문제 풀면서 또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13쪽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바이블로 우리가 수업을 하니까 이 바이블 책에 써져 있는 그 글 중에 중요한 그 문장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밑줄 치고 나중에 한번 봐야겠죠. 13쪽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그거야, 그거.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아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인가? 아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죠. 극한값하고 함수값은 전혀 다른 말이야. 알았지? 전혀 다른 말.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y는 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4라는 함수가 있다고 하자. 그지? 근데 이제 이 함수가 이렇게 약분된다고 해서 y는 x 더하기 2랑 같은 함수냐? 아니에요. 다른 함수야, 이거 두 개는. 알았지? 뭐가 다르지? 정의역이 다른 거야, 정의역. 우리가 수학하에서 두 함수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배웠어? 정의역과 공역이 같고, 이런 거 들어봤지? 근데 이제 이 두 함수는 얘는 정의역이 뭐냐면 x가 2가 아닌 모든 실수고 왜 x가 2가 아니어야 돼? x가 2면 분모가 0 되니까 그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정의역에서 2가 빠져야 돼요. 얘는 모든 실수고. 알았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그려? 2가 아닌 거잖아, 그죠?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완전 다른 함수인 거지. 이 함수하고 이 함수하고 이거 약분하면 식이 똑같다고 해서 이 두 함수가 같다라고 하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함수야. 정의역이 다르니까. 그러면은 요 놈의 그 x가 2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해보면 x가 2로 가면은 y값이 어디로 가? 4로 가겠죠? 그지? 얘는 x가 2로 가면 y값이 어디로 가? 이것도 4로 가는 거야. 말했잖아. 예상하는 거라고. 그렇잖아. 그지? 2일 때 이 4라는 값이 함수값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극한값은 4라고 할 수 있는 거라고. 극한값 자체가 그렇잖아. 4가 된다는 게 아니라 4로 가까이 가면 되는 거잖아. 이봐, 4로 가까이 가. 가까이 가고는 있지. 4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아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 알았죠? 여기 써있잖아. 13쪽에 맨 밑에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아도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음을 알아둡시다. 중요한 말이에요. 기본 개념으로. 그 다음에 넘겨서 그런데 이제 14쪽에서 또 중요한 말이 또 나와요. 뭐가 중요할 것 같아? 다항함수일 때, 이 말 밑줄 쳐봐. 다항함수일 때. 중간쯤에 그 함수 fx가 다항함수일 때 뭐야? 다항함수는 항상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엔 연속이라는 개념으로 배우긴 하는데 그 다항함수일 때는 극한값하고 함수값하고 똑같아. 즉 물론 다항함수만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투에서는 거의 다항함수만 다루게 되거든.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fx가 fa랑 같아진다고. fx가 뭐라면? 다항함수라면. 이거는 이제 다음 단원에서 한 번 더 할 거야. 연속이라는 개념으로 한 번 더 할 건데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세요. 봐봐. 다항함수는 이게 이제 뭐 3차 함수라고 치면은 x가 여기가 a야. 그럼 x가 a로 가잖아? 그럼 a로 가 이렇게. 그럼 이게 이제 극한값도 fa로 가는 거지. 항상 그렇다고 항상. 그래서 거기 다항함수일 때는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다. 그 말은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어떻게 되겠어? 상수함수도 다항함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사실. 봐봐.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c야. 이 함수 c 이제 y는 c겠지.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a라는 값이 있다고 치자. 그럼 x가 이렇게 a로 갔어. 근데 x가 여기일 때도 y 값은 c고 여기일 때도 c고 이 변화 안 변해 c라는 값이 안 변하지? 그래서 이런 거는 리미트 c 이러면 이제 c라고 하면 돼요. 고민할 거 없지. c가 돼도 되는 거야. c인 값하고 가까이 가는 값하고 같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혀 항상 이렇게 같다 다르다 이게 아니라 함수값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극한값을 그 상수함수로 써주면 돼. 그 값으로밖에 못 가지 뭐 어디로 가겠어? 이게 뭐 갑자기 이게 d가 되겠어? 이렇게 c로 가는 거지. 이 값이 이제 c잖아. 그런 말을 적어놓은 거야 거기 14쪽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극한의 이제 개념이 나오겠죠. 봐봐. 이제 봐봐. 이제부터가 이제 오늘 배우는 핵심이지. 이렇게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a야. 여기가 뭐겠어? fa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미트 해가지고 x를 a로 보내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x가 a로 가까이 가는 거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a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가는 방법과 이렇게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그지?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나 어차피 극한값이 어디로 가? fa로 가잖아. 그쵸? 별 차이는 없지.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바뀌어서 이렇게 됐을 때 이런 그래프라면 이런 함수라면 완전 좀 차이가 생기죠. 이렇게 갈 때의 극한값과 이렇게 갈 때의 극한값이 달라지죠. 그렇잖아. x가 a로 가는데 이렇게 가면 어디로 가? b로 가겠지. b를 향해서 가겠지. 근데 x가 이렇게 가면 c를 향해서 가겠지. 근데 그 두 값이 달라지죠. 그러면은 a에서 즉 x가 a로 갈 때 극한값을 뭐라고 얘기해야 돼? b라고 얘기해야 돼? c라고 얘기해야 돼? 수학에서는 딱 하나로 정리가 딱 해서 떨어져야지 a나 b 둘 중에 하나요. 이러면 이건 수학이 아닌 거야. 정확해야 돼. 그래서 이럴 때는 공평하게 극한값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없다. 다시 정리하면은 자 이런 경우는 얘는 이제 gx라고 해보자 그럼. fx는 이제 fa가 되는 거죠. 왼쪽에서 가나 오른쪽에서 가나 fa로 가는 게 확실하잖아. 그지? 근데 이런 경우는 a로 갈 때 gx라는 함수의 극한값은 왼쪽에서 갈 때와 오른쪽에서 갈 때가 다르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보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공평하게. 응? 그냥 없다보다는 존재하지 않는다가 좀 있어 보이잖아. 어?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갈 때의 극한값을 좌극한이라 그래요. 좌극한. 왼쪽에서 가니까. 그래서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마이너스 fx. 그럼 얘는 이제 fa고 오른쪽에서 갈 때를 당연히 뭐라고 쓰겠어? 플러스 쓰고 fx. 이것도 당연히 fa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나 똑같이 fa로 가지.
이런 극한을 이제 좌극한이라고 읽고, 이런 극한을 우극한이라고 읽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 값이 나와야만 우리가 이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이름이 뭐야? 얘가 좌극한이고 얘가 우극한이면 얘는 이름이 뭐야? 얘는 극한이야. 알았지? 얘 같은 경우는 좌극한이 뭐예요? gx. 좌극한 값이 b가 되는 거지. 왼쪽에서 a로 갈 때 극한 값이 b가 되는 거죠. 얘는 우극한은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르니까 이 극한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극한의 전부야.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당연하게 좌극한을 다른 말로 우리가 또 얘기를 해보면 이 좌극한, 이 좌라는 말이 붙어버리면 A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A를 향해 오는 거잖아. 그럼 그 값은 A보다 작은 쪽인 거야? 큰 쪽인 거야? 작은 쪽. 그래서 이 좌라는 말은, 이 좌극한이라는 말은 마이너스를 그래서 쓴 거야. A보다 작은 쪽에서 A로 간다. 알았지? 우극한이라는 것은 당연한 말이잖아요. A보다 큰 쪽에서, 플러스 쪽에서 A로 간다. 우극한. A보다 큰 쪽이 오른쪽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극한이면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가는 거야. 그래서 비로소 이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질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다른 말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겠죠. 그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다음 극한값이 존재하도록 그러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그걸 확인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게 그래서 중요한 거야. 무슨 함수라면? 다항함수라면 항상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지고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굳이 좌극한, 우극한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좌극한과 우극한은 언제 따져보면 좋겠어? 대표적으로 절대값 기호 붙어 있을 때, 가우스 기호 붙어 있을 때. 일반적으로 항상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져보는 건 아니야. 기본적으로 이런 다항함수, 즉 연속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연속이 되는 이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지 않아요. 항상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그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x가 1로 갈 때 0으로 갈 때 절대값 x분의 x. 이 극한값이 얼마를 내가 따지고 싶어. 이거는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져봐야 되는 거지. 왜? 이 절대값 기호라는 게 이 x가 음수면 부호 바뀌고 양수면 그대로 나오죠. 이게 달라진다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얼마야? 이게 무슨 뜻이야? x가 0 마이너스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가는 거지. 그럼 현재 x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니까 뭘로 나와 이거? 얘는 그지? 약분 이렇게.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플러스야. 그럼 x가 현재 x가 무조건 무슨 값이야?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 절대값 x는 그냥 x고 x 위에는 원래 x였으니까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얘는 이 극한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나 좌극한 우극한을 생각해 보는 거지. 이런 데서 맨날 좌극한도 1이고 우극한도 1이니까 1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지. 항상 같으니까 어차피.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A로 갈 때 극한값이 1이다 뭐 2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극한값이라는 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을 때만 존재하는 거긴 한데 어떨 때는 다항함수를 비롯하여 연속인 함수들은 항상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기 때문에 굳이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서 계산하지는 않는다고. 이 말 이해가죠?
그럼 어떨 때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야 된다고? 절대값 기호하고 가우스 기호 있을 때. 가우스 기호. 메모해. 실제 문제에 쓰는 건 지금 내가 하는 이런 말이야. 방금 보여줬잖아. 절대값이 있을 때, 왼쪽에서 갈 때와 오른쪽에서 갈 때, 이 절대값이 부호가 바뀌어서 다르게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방금 많이 보여줬잖아, 이씨. 가우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가우스 들어봤어? 이 극한값이 존재하냐 물어봤어. 일단 정리하고. 아까 했잖아. 약간 문제를 봐봐. 그죠. 절대값 x분의 x는 마이너스 1이랑 1을 쓸 수 있으니까. 아. 그 다음에 절대값 x분의 그냥 가우스 극한 하나 알려줄게. 이 가우스 극한이라는 게 봐봐. 가우스가 뭔지는 알죠? 가우스 1.2 그럼 얼마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1 이렇게. 그지? 가우스 마이너스 0.1 그러면 마 1 이렇게. 가우스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값이 있을 때 얘보다 항상 왼쪽에 있는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를 가우스 값이라고 보통 정의를 해. 알았지? 그러면 봐봐. x가 어디로 가니? 1로 가지. 맞아? 그러면은 x가 1로 갈 때 이 가우스 값이 항상 동일하게 나오냐? 그거 아니라고. 왜 그러냐면 여기가 1이고 얘가 0이고 얘가 2라고 치자. 그지? 그럼 x가 1로 가는데 이쪽에서 가봐. 현재 x는 0하고 1 사이에 있는 값이야, 그럼. 맞잖아. 거기다 가우스를 취하면 가우스의 정의상 0이 나와야지. 그래서 제 같은 경우 리미트 가우스 x 이러면 0이 나와요. 맞지? 이해가지? 근데 만약에 x를 1 플러스 1보다 큰 쪽에서 1로 보내봐. 현재 x가 몇 점 몇이야? 1점 몇몇몇 되겠죠? 거기다 가우스 취해봐. 1이지. 그래서 자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지니까 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해가지? 무슨 말이죠? 정술 때만 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가우스 그래프는 보통 우리가 알지? 가우스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수학 하에선가 막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치? 이런 값이 이제 1, 이런 값이 2. 그래서 가우스 함수의 극한은 정수일 때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그러나 정수가 아닐 때는 무조건 존재하게 되는 거지. 외워두면, 근데 요즘 트렌드가 가우스 극한은 잘 안 나오는 추세라서 굳이 시간 들여서 막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는데 별거 아니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런 극한도 있죠. 지금부터 하는 극한은 이제 나중에 미적분 첫 단원, 뭐 수열의 극한 여기서 이제 써먹기도 하는데 꼭 함수의 극한이라고 해서 x가 a로 간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x가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이냐면 x가 한없이 커질 때 이 함수 값은 어디로 가까이 가는가 이런 말이야. 말 이해 갔어? x가 무한대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x 값이 한없이 커져. 그지? 그러면은 어떤 함수 볼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 유리함수? 좋아. 이런 함수 보자고. 그럼 x가 한없이 커지는 거지. 그러면은 이 유리함수 x분의 1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지.
그럼 x가 무한대로 한없이 커져봐. y값이 어떻게 돼? 계속 0에 가까워지죠. 이건 극한값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맞아? 어? 그래서 근데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극한을 계산함에 있어서 극한값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식에서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때 그 극한값 계산하는 기본기가 되는 거야. 뭐냐면 아까 K 지웠네. 씨. 무한대로 갈 때도 0으로 가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래 이거는 마이너스 쪽으로 하나씩 커지는 거죠 x가. 그러면 x값도 y값이 또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수 얘는 0이 돼요 항상 극한값이. 그런데 분자에 있는 수가 당연히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닌 수. 분자가 0이면 0이잖아 어쨌거나. 0이어도 0이고 0이 아니어도 0이니까 그냥 상관없겠네. 수라고 하면. 그래서 이거는 이 개념은 나중에 이 바로 다음 단원에 극한값 계산하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하나 더. 이런 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어, 이런 거. 이런 건 당연히 막 값으로 막 예측하기 어려우면 그래프 그려봐. 이렇게. x가 0으로 가면 y값이 어디가? 무한대로 커지죠, 계속. 근데 0에서 좌극한 왼쪽에서 0으로 가면 마이너스 쪽으로 커지고. 그지? 그러니까 어쨌거나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가 수라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중요해요. 분모도 0이고 분자도 0이면 모르는 거야. 그건 좀 이따 할 거야. 0이 아닌 수일 때만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야. 분모는 0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분모는 0으로 가는데 분자가 0으로 안 가. 그럼 이 극한값은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발산한다. 알았죠?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거야. 요 두 개는 지금 함수의 극한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미적분에서 수열의 극한이라는 걸 하거든? 그런 모든 극한들, 이제 극한값을 계산하는 기본 중에 기본기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거의 덧셈 뺄셈 같은 극한값 계산할 때 덧셈 뺄셈 같은 아주 기본이 되는 거야. 꼭 알아둬야 돼. 알았죠?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분모가 한없이 커지니까 0이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알아둬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거의 16쪽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x가 무한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고 17쪽 발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 극한값이 항상 존재하는 건 아니다. 한없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무한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다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기호로는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쓰고 책 한번 읽어보면 돼요. 여기 20쪽 봐봐. 20쪽. 예제 1번에 1번 뭐야? 마이너스 1에서 무슨 극한? 자극한. 왼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봐. 0으로 가죠. 2번은 0에서 극한값이죠. 이거는 좌극한이 뭐고 우극한이 뭔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같을 때 비로소 존재하는 거잖아, 그지? 다르면 없다라고 해야지. 근데 0에서 좌극한 값이 얼마야? 0이죠. 우극한 값도 0이니까 극한값이 0이다. 얘기하면 되죠. 3번은 1에서 플러스니까 1에서 우극한 0이지, 그치? 근데 만약에 이제 4번 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은 뭐라고 해야 돼?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야지. 얘는 봐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얘는 암묵적으로 좌극한도 구해보고 우극한도 구해서 둘이 같은지 확인해보라는 소리야. 다 함축되어 있는 말이라고. 그래서 1에서 좌극한을 구해봤더니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우극한을 구해봤더니 0이고 둘이 다르지. 그러니까 없다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좌극한이 존재한다, 우극한이 존재한다는 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은 아니야. 좌극한 값도 있어야 되고 우극한 값도 있어야 되고 둘이 같아야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거기 너무 쉬운 것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밑에 1-3번 봐봐. 배워야 돼요. 얘 해석해 볼게. 잘 봐요. 이거 해석하는 거. 니네가 조금 어려워하는 거야. 이런 함수 있잖아. 이런 함수가 뭔데? x 자리에 x가 아닌 이상한 식 들어가 있는 거. 이게 x가 아니라 x분의 1이잖아. 이런 걸 죄다 합성함수라 그래요. 알았지? 우리가 극한에서 제일 좀 난이도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합성함수의 극한 문제거든. 근데 우리가 수학하에서 내가 저때 용산고 시험 문제 잘못 냈다고 막 뭐라고 했던 이유가 뭐지? 합성함수에서 치환하는 거 안 냈다고 뭐라고 했지? 합성함수는 무조건 치환하는 거야. 이거만 합성함수의 극한이지. 이것도 치환을 해야 되는 거라고. x분의 1을 t로 치환해야 돼요. 알았지? 이게 이제 다 수학하에서부터 배워 올라와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은 x가 어디로 가? 그럼 t 어디로 가냐? 0으로 가죠. 그지?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어.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가, 작은 쪽에서 0으로 가. 그래 봐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 x분의 1이. 맞아? x가 잘 봐야 돼.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야.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이 x분의 1이 어디로 가? 0으로 가겠죠. 근데 요 밑에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0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0보다 어떤 쪽에서? 작은 쪽에서 0을 향해 가는 거지. 이해가 가? 읽어져?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요거 할 줄 알면 이제 성공한 거야. 이게 이제 약간 이제 고난이도 문제. 치환해가지고 그 극한값을 해석을 하는 거지. 이제 얼마야 이제? 옆에 보고 읽어줘. f, t, x, x, t 똑같은 말이야. 0에서 좌극한 얼마야? 응? 2죠, 2. 이렇게 2. 0에서 좌극한. 하나 더 해볼까? 옆에 2번 리미트 x 어디로 가? 무한대? 돼 있죠, 이렇게. 어? 자, 이제 한 번 해봤지? 이거 한 번 해봤잖아. 맨날 이렇게 하는 건 비효율적이죠. 바로 읽어주면 돼, 바로. 봐봐. x가 무한대로 가면 얘 어디로 가? 그러니까 얘는 1에서 극한값을 구하면 되는 거야. 치환이고 뭐고 이제 없고 그냥 읽어주면 돼. 원리를 알았으니까. 그지? 그리고 지금 올 건 뭐하러 왔냐? 너를 위해서 내 영상을 찍어놨어 오늘. 와, 승현이보단 낫다. 안 왔어요? 할머니네 같대. 그래서 얘는 리미트 x가 1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읽어줘? 1보다 이게 봐봐. x가 무한대로 가면 어쨌거나 a는 무슨 값이야? 플러스 값이지. 그러니까 1보다 큰 쪽에서 1로 향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 fx. 그러니까 이 극한 표현하고 이 극한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라는 거야. 같은 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얼마야? 1에서 우극한.
그래서 얘는 1이라는 거지. 그래서 답이 3이다. 이게 그나마 이 극한 문제에서 나오는 살짝 난이도 있는 문제야. 나중에 익숙해지면 뭐 공식으로 그냥 만들어서 줄게. 응? 근데 지금은 이렇게 천천히 이해하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합성함수가 나오면 뭐 한다고? 치환하면 돼요. 치환. 넘겨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뭐야? 22쪽에 예제 2번. 리미트 이것이 존재하라 그랬잖아. 문제에서 어떨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랬죠? 22쪽. 이미 이제 처음이니까 자꾸자꾸 이렇게 식으로 써볼게. 익숙해지라고 이해하고 같으라 이 소리죠. 말로 읽어내면 1에서 좌극한 1에서 우극한이 같아라. 그러면은 1에서 풀마 없잖아.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 소리죠. 알겠어? 근데 지금 fx가 두 가지로 식이 나와 있죠. x제곱 이렇게. 이건 뭐야? 근데 봐봐. 어쨌거나 얘는 2차 함수고 얘는 1차 함수죠. 어? 2를 기준으로 1보다 클 때는 2차 함수, 1보다 작을 때는 1차 함수. 근데 이 2차 함수, 1차 함수가 뭐라고? 다항함수라고. 아까 얘기했지. 다항함수는 좌극한, 우극한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극한값 구하라고 하면 그냥 대입하면 돼요. 알았어? 그래서 요 값이 얼마야? 1보다 작은 쪽이니까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요 함수에다가 1을 넣어야지. 7. 이 값은 1보다 플러스 1보다 큰 쪽이라고 지금 x가. 그럼 x가 1보다 지금 큰 상태니까 여기다가 1을 넣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a 값을 구할 수 있다. 양수라고 했으면 3이라고 쓰면 되죠. 이게 쉽죠? 1번에서 6번 사이에 존재하는 그 가장 기초 문제로 하면 나올 거야, 시험에. 나오긴 할 거야. 잘 나오는 문제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이제 나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아, 1 넣어서 같다. 이렇게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외워질 거거든. 문제 이제 많이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돼. 극한의 성질.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야 돼서 24쪽에 바이블 포인트로 4가지 나와 있지. 그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리미트라는 기호는 사칙연산이 가능하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포인트가 2가지가 있어. 그 포인트 2가지 잘 체크해놔. 첫 번째는 어디겠냐? fx, gx가 알파, 베타로 존재할 때, 즉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얘기하는 거야. 그 단서가 있잖아.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알파고 제일 첫 줄, 바이블 포인트 제일 첫 줄 24쪽에 gx가 베타라고 했잖아. 이거 말로 풀어봐. 뭐야? 극한값이 존재할 때. 내가 아까 분명히 그랬지? 극한값이라는 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극한값의 그 리미트가 사칙연산이 성립한다는 것은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얘기하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사칙연산을 쓴다? 잘못된 거라고. 그런 어떤 근본적인 개념을 건드리는 문제가 나왔던 적도 많아요. 조심해야 돼. 응? 수렴할 때만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4번.
분모가 0이 아니다. 체크해, 거기. 베타가 0이 아니라고 써있죠? 베타가 0이면 당연히 이건 존재하지 않는 값이지. 0분의 알파가 말이 돼? 그지? 근데 그러니까 분배가 안 된다는 거야. 극한값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배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베타가 0이라고 해도 알파가 0이면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어. 근데 베타분의 알파가 극한값이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지. 말 차이 잘 알아놔야 돼.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가 0이야. 근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극한값이 알파야. 그러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를 0분의 알파 이렇게 못 쓰잖아. 이 값은 극한값이 될 수가 없다는 거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아니라니까. 만약에 얘도 0이야. 그럼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근데 0분의 0이 아니라는 거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분배가 안 된다는 거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니라고. 이 말 알겠냐? 살짝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알겠어? 그냥 그렇게만 알아도 나중에 또 추가 설명해 줄게. 그래서 24쪽 그 바이블 포인트에도 두 가지 중요한 니네가 참 간과하기 쉬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으니까 잘 확인해 두고 25쪽에 합성함수의 극한값 조금 아까 해줬지. 이게 좀 약간 극한값에서 그 함수의 극한에서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잘 나오니까 문제 풀면서 또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극한값의 계산. 이거 백날 읽어봤자고 문제 풀면서 설명할게요. 다 계산이니까. 대소관계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 미정계수의 결정. 이제 여기는 다 이제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개념이니까 봐봐. 34쪽 봐봐 바로. 니네는 그 대신에 책을 한번 읽어봐. 그럼 도움이 많이 돼요. 선생님은 이제 문제를 한번 예를 들어서 풀면서 설명을 할 거니까. 봐봐. 예제 3번에 1번 34쪽. 그 리미트 x가 어디로 가? 1로 가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 x제곱 더하기 2x. 만약에 이런 식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그지? 근데 x가 1로 가. 그래서 2를 넣어봤어. 분모가 뭐가 되죠? 0이 되지. 분자는 뭐가 되지? 0 되죠. 이런 꼴을 응꼴이라 그래요. 니네는 이제 뭐 인강에서나 이런 데는 부정형이라고 막 하는데 너무 좀 딱딱해가지고 0분의 0꼴 알았죠?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거. 자,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만약에 그러면은 분모가 0으로 갔어. 분자가 0으로 아냐? 분자가 0으로 안 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어디로 가?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어 얘는. 이런 경우는 무조건 극한값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겠죠. 분모가 0으로 갈 때 그나마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돼. 되게 중요한 말이야. 이걸 이제 응꼴이라 그래 쉽게 얘기해서.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만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런데 응꼴이라고 해서 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기역, 니은, 디귿 해놓고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면 극한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그럼 틀렸다는 말인 걸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떨 때 틀렸을까? 응꼴은 반드시 극한값이 존재한다. 이거 왜 틀렸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진짜 단순하게 생각을 해봐. 이런 거 존재? 이 x 약분해봐. 이 x분의 1이지. 그럼 x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이 극한값 존재해? 0분의 수인데 존재하지 않는다고. 음꼴이라고 해서 반드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지? 그럼 여기서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약간 고난이도 문제들에서 자주 출몰하는 개념 하나를 만들어 줄게. 그럼 0분의 0꼴의 극한값이 반드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그러니까 봐봐. 무슨 말이냐면 말이 좀 어렵죠? 원래 개념이 좀 어려운 개념이라 그래. fx가 있고 반만 맞았어. gx가 있다고. 근데 fa도 0이고 ga도 0이야. 지금 이런 조건인 거지. 그러니까 음꼴인 거잖아. 맞지? 그럼 이제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 즉 x가 a로 갈 때 0분의 0이 되잖아. 이런 이제 가정이 있다면, 근데 이 극한값이 반드시 존재해야 돼. 어떨 때 존재할까요? 반드시? 봐봐. fa가 0이고 ga가 0이라는 건 무엇을 인수로 갖고 있다? fx와 gx는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다 그거죠. 그래. 뭐하러 왔니? 지금 30분 남았는데. 그러면은 봐봐. 야, x 빼기 a를 인수로 갖는다는 게 이게 한 번 갖는다는 거야? 두 번 가질 수도 있잖아. 세 번 가질 수도 있고 네 번 가질 수도 있고. 그지? 아니 x 빼기 a의 제곱이어도 분모가 0 되는 거잖아. x 빼기 a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여기 어디야? gx에도 x 빼기 a가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누가 더 많아야 돼요? gx가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만 존재해. fx가 x 빼기 a를 인수로 더 많이 갖고 있잖아? 그럼 존재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x 빼기 a의 제곱이고 여기가 x 빼기 a야. 둘 다 0분의 0꼴이 되죠? 이거 극한값 존재하지 않는다고. 왜? 약분해봐. 0분의 1 되잖아. 이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 어떨 때 존재해? 분자가 분모보다 인수를 최소한 같거나 많게 갖고 있어야 돼. 다시 이게 정리를 어떻게 해줄까? 이거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려면은 x 빼기 a의 m제곱이라고 하고 x 빼기 a의 n제곱 이렇게 인수를 얘는 n번, n을 n번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때 n이 n보다 크거나 같아야만 이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고난이도 문제에서나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영상 찍고 있어. 니네 둘을 위해서. 지금부터 들어봤자 모를 거야 아마.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 나한테 질문하지 마. 영상 찍은 거 듣고 질문해. 야, 그럼 이걸 조금 더, 야,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는 알겠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럼 봐봐. 이거를 좀 문제에 나오는 형태로 순화시켜 볼게. 기본 문제 하다가 갑자기 이제 고난이도로 넘어가서 좀 그렇긴 한데, 어차피 한 번 할 때 하는 게 좋아.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실전 문제에 이제 나오는 표현으로 정리를 하면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fx가 3이다. 근데 fx가 3차 함수래. 3차 함수. fx가 몇 차 함수? 3차식이래. 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있다니까? fx가
누구를?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지. 0이 됐잖아. 그럼 분모가 뭐 됐어? 0 됐지. 근데 극한값이 존재했죠. 그럼 분모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근데 x를 하나만 가져도 0은 되잖아. 근데 x를 하나만 가지면 안 된다고. 만약에 fx가 x에다가 뭐 이렇게 최고차항계수 1이라고 할게. x 최고차항. 지금 말할 게 지금 내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말할 게 너무 많아요. 극한만 가지고도 고난이도로 넘어가다 보면 이렇게 된다고 치자. 그럼 이걸 여기다 대입했다고 쳐봐.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 이해가죠? 3차식이야. 근데 분모가 0이 돼서 분자가 0이 돼야 극한값이 존재해. 그래야 응꼴이 되거든. 근데 이제 x가 한 번만 있잖아? 그럼 이거 한 번을 딱 지워. 그래도 분모가 0 된다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러면 어쨌거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게 돼요. 0분의 다시 수가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분자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x제곱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최고차항계수 1이었고 3차식이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3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죠. 왜 여긴 또 3이야? x제곱이 있었잖아, 분모에. x제곱을 이렇게 약분을 시켜. 그지? 그 다음에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0 넣어서 3이 나와야 되니까 이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식만 가지고 fx를 특정할 수 있다고. 그거의 기본이 되는 그 개념이 아까 그 개념이야. 인수를 분자가 더 많이 갖는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이렇게 됐어. 이건 뭐야? x세제곱인 거지. 0이 됐잖아. 이 x제곱을 다 약분시키더라도 0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이 분자가 이 x라는 인수를 분모보다 더 많이 가져야지. 분모에 x라는 인수가 몇 번 있어? 2번 있잖아. 그러니까 분자가 더 많아야 돼. 그럼 최소 3번이라는 얘기잖아. 3차식이니까 4번 가질 수는 없잖아. 그럼 3번인 거지. 그러니까 fx가 x 세제곱인 거지. 3차식이라고 했잖아. 이씨. 아니 내가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잖아. 그냥 가정하는 거잖아. 4차식이라고 하면 3번 가져도 되고 4번 가져도 되지. 원리를 알으라고, 원리를. 이게 고난이도에서 쓰는 건데 잘 써먹어라. 그래서 응꼴에서 니네가 기본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쉬워서 이거 뭐 쟤네 수업 안 들었다 니들도 풀 수 있어요. 풀어. 인수분 해봐. 이런 기본 문제는 솔직히 학교 수업만 들어도 다 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그거지. 약분해가지고 일러봐. 3이 3분의 4야. 봐봐. 근데 여기서 이런 거 기본으로 알려주고 아까 같이 그런 개념 써서 문제를 풀으라고 못 풀어 니네 절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 때 뭘 해석해야 되냐면 x 빼기 1이 몇 번씩 있어. 그러니까 존재하는 거야 극한값이.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있어봐. 이건 안 된다고. 한 번 약분을 해도 분모가 또 0이 되잖아. 이해가 무슨 말인지? 이런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런 거 알려주고 어떻게 거기까지 생각하냐 사람이. 못하지. 배워야 되는 거라고. 네. 그래. 그래서 응꼴은 그러니까 응꼴 계산을 할 때 그런 거죠. 거기다 이렇게 내가 정리를 해줄게. 응꼴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떨 때냐면 식을 약분을 하든 뭘 하든 정리를 했어. 그런데도 여전히 분모가 0으로 가고 분자가 0으로 안 가. 이러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약분을 하든 뭘 하든 식을 최종적으로 정리했을 때. 근데 만약에 식을 최대한 정리를 다 끝냈어. 근데 분모가 0으로 안 가. 이러면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일단 리미트 해가지고 x가 a로 가잖아. 그럼 a를 대입을 해봐. 분자는 중요치 않아요. 분모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을 해. 만약에 이런 극한값을 구할 때 fa가 만약에 0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대입하면 답이야. 그냥 상관없어. 그냥 대입만 하면 돼. 알겠지? 이러면 그냥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 이 극한값이 구해지는 거야. 문제는 fa가 0 될 때라는 거지. 맞아? 그럼 fa가 0이 됐어. 근데 ga가 0이 아니야. 이러면 뭐가 되는 거라고? 극한값이 존재 안 하는 거라고. 분모는 0인데 분자가 0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fa가 0인데 ga도 뭐야? 0이야. 이러면은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있죠. 단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그래서 이럴 때는 뭘 해야 돼? 식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식을 정리하는 방법에 이제 약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유리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통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니네가 이제 배운 모든 그 식 계산하는 걸 다 떠올려서 식을 막 정리를 해. 그래서 약분을 다 하고 막 해. 이제 분모가 0이, 만약에 이제 식을 다 정리를 했는데, 분모가 이제 0이 안 돼. 그러면 이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제 메커니즘이거든? 2번 볼게요, 2번. 3-2번 봐봐. 3-2번도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루트 2 더하기 x 빼기 루트 2 빼기 x죠. 그냥 뭐 값 구하는 거에 현혹되지 말고 이 안에 숨어있는 그걸 다 깨우쳐야 돼. 봐봐. 이 분모 어디로 가? 분자 어디로 가냐? 0 넣어봐. 루트 2 빼기 루트 0 되죠? 그러면 극한값이 반드시 존재하는 거야?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알았지? 존재할지 안 할지는 이제 계산을 해봐야 아는 거라고. 이 말 이해가 무슨 말인지? 0분의 0꼴이라고 해서 반드시 극한값이 다 존재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계산을 해볼 거야. 이게 포인트예요. 분모가 더 이상 0이 안 돼야 돼. 그래야 극한값은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유리화라는 게 있어. 얘를 유리화를 할 거야. 뭐야? 그럼 여기다가도 이걸 곱한 거잖아. 합차. 어떻게 되지?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빼면 2x 이렇게 되지. 합차 써서. 그러면은 x가 약분돼 안 돼? 되죠? 그럼 더 이상 분모가 이제 0이 돼 안 돼? 0 넣어봐 이제 0, x가 0으로 가잖아. 분모 0 돼 안 돼? 안 되지? 얘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라고. 0 넣어봐 얼마야? 그래서 극한값이 2분의 루트 2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제발 이런 데서 이런 그냥 단순한 계산 어차피 이거는 학교 수업만 들어도 맞는다니까. 중요한 건 그거야. 여기가 x 한 번 있네? 여기도 x가 몇 번 있어? 한 번 있죠? 그럼 존재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가 x가 제곱인데 여기가 x 한 번이야. 이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그거 볼 줄 알아야 돼. 알았지? 당연히 이런 기초문제에서 당연히 존재하게끔 나왔겠지. 그런데 이제 난이도가 좀만 올라가도 많은 문제가 생겨요. 여기는 없네. 하여튼 3번 더 할게요. 예제니까. 그 수투가 오늘 배운 개념 뭐냐? 자극한과 우극한 끝. 그지? 0분의 0꼴 끝.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절대. 되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되게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이 수학 2는 공부 방법이 조금 달라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개념이 충실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가 스스로 이런 경우를 가정해보고 이런 상황이라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 어떡하지? 이런 걸 계속 연구해 가야 돼. 그래야 개념이 깊어져. 이것도 x 어디로 가지? 3? x가 3으로 가니까 이 분모 어떻게 되냐? 얘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인 거지. x가 3으로 갈 때 0이 됐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더 바꿔보면 뭘 인수로 가져야 된다는 소리야? 여기 x 빼기 3이 있어 없어? 3을 넣어서 0 됐다는 얘기는 이 식 안에 x 빼기 3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없애는 게 포인트라고. x 빼기 3이 없어지면 더 이상 0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이제 극한값이 계산이 되는 거야.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야? 유리화를 하는 거라고. 이 상태로는 x 빼기 3을 못 뽑잖아. 그럼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켤레를 곱해버리는 거라고. 켤레를.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유리화라고 하잖아, 유리화. 아씨. 이렇게. 그럼 얘 계산하면 뭐야? x 빼기 3이죠? 그지? 요거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에다가 x 더하기 1이지. 이게 약분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3을 넣었을 때 더 이상 0이 돼, 안 돼? 그게 포인트야, 항상. 더 이상 분모가 0이 안 되도록 바꿔주는 거야, 식을. 그게 항상 그게 포인트라고. 약분을 하든 유리화를 하든 그거는 이제 약분한다, 유리화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약분하고 유리화를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왜 한다고? 분모를 0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만 극한값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답은 4, 3, 4, 4, 16 이렇게 답을 쓰면 돼요. 분모가 더 이상 0이 아니니까 대입만 하면 된다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그거죠. 분모가 0이 안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 식을. 이씨. 여기까지만 할게. 아니, 요거 하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하래? 몇 분이야? 3x 제곱. 마이너스, 2x. 1. 마이너스 x제곱. 얘는 극한값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런 거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 그래요. 분모가 이제 0이 되는 게 아니라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하냐면,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무한대분의 수가 뭐라 그랬죠? 0이라 그랬죠? 그렇지? 0 되면 좋잖아.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인트로 해가지고 여기를 x제곱으로 나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나눠, 여기도. 나누는 이유 보이지? 왜 나누는지 보이지? 요거 때문에 그렇다고, 요거 때문에. 선생님, 왜 나눠요, 갑자기?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원리를 알아야 돼, 원리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얘네들이 다 0이 된다는 거지. 무한대분의 수니까 다 0 돼버리겠지? 그러니까 극한값은 이렇게 되겠지. 이제 나중에는 나누지 않아도 뻔할 뻔짜 이거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 여기서 바로 답을 쓰는 거야. 개수비를 가지고.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비가 극한값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 근데 이것도 어떨 때?
차수가 같을 때. 차수가 같을 때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분모가 1차야. 분자가 2차. 분자가 더 차수가 크죠? 이럴 때 나눠봐. x로 나눠볼게. 0, 0이지. 1분의 무한대. 이거 무한대라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어? 무한대로 가는. 그래서 분자가 분모보다 차수가 클 때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조건. 분모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x제곱으로 나눠봐. 0, 0, 0, 1분의 0 해서 얼마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무한대로 갈 때는, 즉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가 같을 때는 뭐? 차수가 같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거죠? 최고차항 개수비를 읽어주면 극한값이 되는 거고, 분자가 차수가 더 클 때는 항상 발산하는 거고,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분모가 차수가 크면 어디로? 항상 0으로 수렴하게 되는 거야. 이거는 공식처럼 외워놓으면 돼. 알겠죠? 그 4번에 2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